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절세계좌의 배당소득 이중과세 논란이 며칠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빠른 개인 투자자들은 절세계좌 배당소득세 해외 원천 징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들을 매도하며 성장주로 교체하거나 미국 직투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지속해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 이틀 만에 259억치를 순매도했고, 이 기사가 발표된 다음 날에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내 종목은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이중과세에 대한 개선 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입장을 보면 절세계좌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하는 개인 투자자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개선 대책과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이미 이중 과세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추후에는 외국 납부세액을 완전히 공제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구축이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기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절세계좌를 운용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믿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감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 중 이러한 외국 납부세액 징수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대로 돌아가자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실망스럽게도 현실적으로 기존대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는 국세청에서 보전해주는 외국 납부세액의 규모가 적었을 테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불어난 해외 주식형 ETF, 특히 월배당 ETF들이 증가하면서 국세청에서 환급해주는 외국 납부세액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0번 양보해서 지속 가능한 절세 혜택을 위해서라도 외국 납부세액 원천 징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ISA 계좌의 경우 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이 마련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SA 계좌는 외국 납부세액을 합산 후 원천 징수율 14%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상세한 설명 내용이 없어서 추후 발표될 상세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구독자 몇 명 되지 않는 골목 유튜버이지만 그래도 연금 계좌에 나의 노후 자산을 몰빵한, 그리고 연금 계좌에 진심인 개인 투자자로서 이중 과세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는 그저 착실히 노후 준비를 해 나가는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개선 방법은 연금 재원별 인출 순서를 이해한다면 이중 과세 해결책은 매우 간단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표는 제 구독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미 우리나라 연금 계좌는 계좌에 투입된 금액들이 각각의 재원별로 인출 순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 납부세액을 시스템상 구현하는 게 매우 복잡하다고 하는 게, 이미 연금 재원 자체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다가 외국 납부세액까지 따로 계산하려고 하니 매우 복잡하다는 게 어이없게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재 문제가 되는 배당금은 인출 4순위로서 운용 수익으로 매매 차익과 배당금이 합산 계산이 됩니다. 제 실제 연금저축 펀드 계좌의 재원 현황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연금저축 펀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 A가 약 1,380만원, 세액공제 받은 재원 C가 약 4,260만원, 마지막으로 운용 수익인 재원 D가 약 2,5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계좌에 입금된 금액별로 재원 종류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운용 수익인 재원 D를 두 개로 나누는 것이고, 이는 의외로 매우 간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재원 D 운용 수익을 매매 차익과 배당금을 합산한 금액이지만, 이 재원을 매매 차익과 배당금을 따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운용 수익은 과세 이연 혜택이 남아있는 매매 차익만 재원 D로 그대로 남겨두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배당금은 편의상 재원 E라고 부르겠습니다. 재원 E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비과세로 1순위로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바꾼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보다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시스템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는 기존에도 연금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비과세 재원 A에 배당금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선되면 연금저축펀드 재원을 조회할 경우 배당금 금액은 얼마 이렇게 표시되는 형태로 바뀌거나 비과세 재원에 배당금까지 포함이 될 것입니다. 배당금 재원이 별도로 들어간다면 내 자산 중 배당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배당금 규모를 더 확실히 알게 되면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노후 대비 필요 생활금 계산 등이 한결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실제로 기사를 통해서도 모든 수익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펀드별로 외국 납부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여러 개의 펀드를 보유한 사람일수록 관련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미 연금 재원별 인출 순서라는 걸 만들어놔서 투자자들은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금 계좌를 여러 개 만들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연금 계좌를 총 4개 보유 중인데 각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외국 납부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은 관련 데이터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면서 계산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도 공제율을 간단한 형태로 적용하는 안으로 검토를 하는 중이며 번거롭게 이미 이중 과세된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어려운 시스템을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방안이 적용될 수 있다면 매우 간단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연금 계좌에서 가장 큰 혜택으로 볼 수 있는 배당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연금 계좌와 관련된 다양한 당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IRP 및 퇴직연금 DC형에서 필수로 매수해야 하는 30%의 안전자산 룰이 폐지되면서 위험자산을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해외 주식형 ETF로 100%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용으로 출시된 ETF들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상장 폐지 등의 혼란이 예상이 되지만 이때도 현재의 이중 과세처럼 뒷북치지 말고 기존 안전자산으로 출시한 ETF의 운용 방안까지 함께 검토 후 개선안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이연 퇴직 소득세 감면율을 더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연금 재원별 인출 순서에 재원 B인 퇴직금 원금의 경우 10년 이하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 감면, 11년 이상은 40% 감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20년 이상 수령 시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적 연금 한도인 1,500만 원 이하로 수령 시 현재는 연령별로 5.5에서 3.3%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연금 소득세 3%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개인 연금 납입 한도 1,800만 원을 다 채우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ISA로 납입하는 금액은 줄여서 미국 직투 비중도 키우는 방향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연금 계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이러한 당근책들이 실행이 될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존의 혜택까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뒷북 정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중과세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